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어르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르신이 한 번쯤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젊은 시절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해 우선순위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5가지와 사례까지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르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비우면 힘들지 않고 행복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60세 이후부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젊을 때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새로운 기술, 문화 등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집스러움은 결국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치 나무의 옹이처럼 굳어진 생각은 유연한 삶의 태도를 방해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75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세 자녀를 번듯하게 키워냈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경험을 믿고 묵묵히 앞만 보고 가족을 위해 달려오셨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커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식들은 어르신의 생각과 조금씩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을 나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르신은 고함을 질렀죠.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니?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며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 상대로 외국에서 온 청년을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지요. 막내 아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할머니 친구들을 보며 어르신께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려 했지만 나는 기계치야. 불편하게 뭘 그런 걸 써.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답니다. 어르신 눈에는 자녀들의 선택이 모두 불안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당신의 경험에 비춰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는 것은 가족을 위해 위험한 모험이었고 낯선 외국인과의 결혼은 이해할 수 없었으며 복잡한 스마트폰은 쓸데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를 키워나가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고 둘째 딸은 국제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꾸준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지만 어르신은 여전히 피처폰만 고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르신은 점점 외로워졌어요. 자녀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니 만날 때마다 불편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으로 신기한 게임과 영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어르신은 시끄럽다. 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르신은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전통 방식을 고수해오던 도자기 장인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고 협업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집스러웠던 장인의 얼굴에 점차 미소가 번지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이 어르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도 너무 내 생각만 고집했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며느리의 서툰 한국말에 웃으며 답해주었습니다. 손주들이 보여주는 스마트폰 게임도 신기하게 바라보며 몇 번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의 얼굴에 조금씩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오랜 시간 굳어진 생각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어르신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공감을 경험하였어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낡은 고집을 내려놓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새로운 바람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부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건강을 과신하는 태도를 내려놓으세요.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 일해도 아무거나 먹어도 끄떡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건강 관리에 소홀하게 만들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오래 탈 수 있듯이 우리 몸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행복도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건강을 과신하는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50대도 가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금은 안타까운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장부 어르신은 올해 72세이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워낙 건강하셨던 터라 주변에서는 돌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웬만한 감기에도 끄떡없으셨고 힘든 농사일도 거뜬히 해내셨지요. 그런 젊은 날의 건강 덕분에 어르신은 늘 나는 건강 체질이야. 걱정 없어. 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어르신께 정기 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했지만 어르신은 괜히 병원 가면 없는 병도 생기는 거야. 나는 아직 팔팔해. 라며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식사도 젊을 때처럼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셨고 술, 담배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가져다 드려도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도 끄떡없어. 하시며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갑자기 어르신이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깜짝 놀란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진단 결과는 뇌졸중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던 어르신과 가족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입원한 어르신은 한동안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죠. 그제야 어르신은 지난날을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 관리를 할 걸. 자식들 말 좀 들을 걸.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건강을 과신하며 살아온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겠지요. 다행히 꾸준한 치료와 재활 덕분에 어르신은 조금씩 회복했지만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혼자서는 거동도 불편하셔서 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드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병상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을 때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 후회는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요? 마치 둑이 무너지듯 한번 망가진 건강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례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세월이라는 흐름 속에서 조금씩 약해지고 예상치 못한 신호들을 보내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은 마치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려운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남은 세월 더욱 건강하고 가족과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후부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어르신은 자녀들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적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고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솔직하게 말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함께 노를 저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나은 길입니다. 오랜 세월 굳건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실 겁니다. 대부분 어렸을 적에 부모가 굳은 일도 혼자 묵묵히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 고집스러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80세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혼자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좋은 의미를 되새겨볼까 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지요. 남편 없이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떠난 후에도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서 넓은 집을 관리하고 텃밭을 가꾸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와 어머니, 이제 힘드시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도 어르신은 늘 나는 아직 괜찮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러던 어느 겨울 어르신이 집 안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혼자서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어서야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들, 딸들은 번갈아 가며 어르신을 간호했고 집안일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시던 어르신도 자녀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다리가 나아 퇴원하신 후에도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 휘청거리기 일쑤였지요. 보다 못한 큰딸이 엄마, 이제 저희에게 기대세요. 저희는 엄마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무거운 물건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집안의 수리나 정리가 필요할 때도 망설임 없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녀들은 기꺼이 어르신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기뻐하고 더욱 살뜰하게 챙겨드렸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든든함을 비로소 느끼게 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괜한 고집을 부렸구나. 자식들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기대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다. 60세 이상 어르신. 순자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랜 시간 홀로 꿋꿋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강인함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능력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기 마련이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자녀들은 어르신들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짊어지려 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잡는 건 어떨까요? 분명 혼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치 함께 손을 잡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여정을 더욱 따뜻하게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부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세요.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순간이나 이루지 못했던 꿈,
혹은 후회스러운 기억들에 얽매여 현재를 불행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과거는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끼거나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치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신 세월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추억과 이야기가 겹겹이 쌓이죠. 아름다운 시절의 기억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붙잡고 놓지 못하는 과거의 아픔이나 이루지 못한 꿈들은 현재의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여기 78세 최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의 작별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공감대를 느껴보세요. 말순 어르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르신은 여전히 젊은 날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짓는 날이 많았고 함께 갔던 장소나 좋아했던 음식을 보면 더욱 깊은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르신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시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어르신은 나는 이제 늙어서 뭘 하겠니? 옛날이 다 좋았지. 하시며 모든 것을 과거의 기억 속에 가두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나를 찾아 떠나는 그림책 만들기 강좌를 우연히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주들의 권유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동안 어르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책 속에는 젊은 날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 힘겨웠던 시절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는 홀로 남겨진 자신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어르신에게 마치 묵은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과 같았죠. 과거의 슬픔을 회피하는 대신 마주하고 표현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강좌 마지막 날, 어르신은 완성된 그림책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림책을 읽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들은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시켜 현재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림책 모임에 참여하면서 어르신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손주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어르신의 모습은 이전의 외롭고 슬픈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가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때로는 우리를 현재에 갇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이지만 지나간 시간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현재를 살아갈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으면 새로운 햇살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놓아주어야 비로소 현재의 행복을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앨범의 낡은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고 현재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의 경험을 지혜 삼아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현재를 기억하세요. 60세 이후부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5째,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안정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과도한 욕심은 끊임없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소중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합니다. 이제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은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다면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 흘려 일궈온 재산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소중함이 지나쳐 우리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85세 이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평생을 검소하게 생활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경험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고 은퇴 후에도 늘 재산을 불리는데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르신께 이제 그만 편안하게 즐기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은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니? 하시며 더욱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낡은 옷은 해질 때까지 입으셨고 난방비가 아까워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까워 늘 저렴한 식재료로 끼니를 때우셨고 자녀들이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나는 쓸데 없어. 라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비싼 검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의 머릿속에는 늘 얼마나 더 모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것도 돈이 든다고 생각했고 자녀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나는 바쁘다며 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아끼셨던 돈을 치료비로 쏟아야 했고 건강이 나빠지니 그 많던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은 후회하셨죠. 내가 왜 그렇게 돈만 쫓아 살았을까? 그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놓치고 내 건강까지 망쳤으니. 다행히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셨지만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드리는 용돈도 기꺼이 받으셨고 맛있는 음식을 사 드시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깝다고 생각했던 문화센터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손주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함께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족,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물질적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여유,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많은 돈을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더욱 풍요로운 행복이 가득 찰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남은 여정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의 5가지 사례들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 더욱 가족과의 관계도 편안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공감이나 생각 변화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응원과 격려입니다. 부족하다 생각하셨으면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